자, 넘어가셔서 보겠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납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 자,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란 말은 세금의 종류입니다. 예,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 자,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조사와 끊어주시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 세목이란 말은요, 세금을 때리는 어떤 그 과목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뭐 종류. 그래서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세금을 얼마 때릴지 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조사가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중복 조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라면 그 위법한 조사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법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형사상으로 본다면 어때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는 다 뭐다? 위법하다. 증거로 할 수 없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쭉 있는데 뒤에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린된 행정처분은 당연히 위법하다. 뭐 별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지개 한번 또 필까요? 기지개 으쌰 으쌰 으쌰. 네. 자, 봅시다. 판례 1번.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됐다. 1차 계고. 아까 이미 했었죠. 독촉이 1차, 2차 반복된다. 계고도 그렇죠? 1차, 2차 반복될 때는 1차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2차, 3차는 어차피 했던 거 반복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처분성이 없다. 예. 처분성이 생긴 거는 1차부터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처분성이 없다.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소송의 대상은 항상 첫 번째 독촉, 첫 번째 계고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주시고. 끊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대집행을 어디까지 하겠다. 뭐 언제까지 하겠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과 범위. 오케이. 그런 것들은 계고서에 적으면 참 좋은데 원래는 계고서에 적어야 되는데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걸로도 특정이 될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전달만 됐다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읽어봅시다. 계고 처분 전후에 동그라미. 송달된 문서. 예를 들어서 계고서는 아닌데 어떤 문서가 도달됐어. 오케이. 행정은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계고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문서로 계고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면 전달이 된 걸로 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절차 위반이 아니다. 오케이. 그리고 3번.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자, 끊어주시고.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자, 자진 철거를 명했대요. 명함, 철거 명령. 예, 동그라미. 철거를 명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철거 명령. 하명이죠, 하명. 자, 동시에 소정 기간 내에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대집행을 하겠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끊어주시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명과 계고가 동시에 돼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가 나오죠. 여기 철거 명령 동그라미. 그리고 계고 처분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결론은 요건 괜찮다. 철거 명령에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명령과 계고 기간이 다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한 장의 계고서라는 이름으로 날아갔지만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도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적법하다 이 소리고요. 그리고 4번 행정 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 저항할 수 있죠. 이런 거죠. 여러분 건물 철거하려고 하니까 이게 대집행이라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항하잖아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 행사를 하여 직접 강제할 수 있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허가 건물, 뭐 산동네 이런 데 철거할 때 막 이제 철거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컵밥 거리에서도 막 그거 철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무허가 건물이니까 어때요? 법대로 철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살고 있는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막 막아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력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걸려갑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행정 대집행의 법에서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데리고 가는 거는 행정 대집행법에 규정된 겁니까? 형소법에 적용된 겁니까? 형법,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제 형법이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금 끌고 가는 것이지 행정 대집행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실력을 이럴 때 거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규정을 해놓으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아까 저항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규정을 해놓냐? 우리도 저항할 수 있게 해달라. 또 막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어쨌든 명문의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예.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 행사를 하여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이제 또 좀 다른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판례 보기 전에 기지개 한번 더 펴고 합시다. 기지개. 172페이지 판례 1번 허가 신청 후 허가를 신청했어요. 후 끊어주시고 행정처분 전에 신청은 했는데 지금 처분이 떨어졌다. 아직 처분이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죠 지금.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지금 요 사이. 신청을 하고 처분되기 전에 요 사이에 뭐가 됐다? 법이 개정됐대요. 법의 개정으로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에 법용을 한다. 처분 당시 법용을 한다. 처분 당시. 그래서 개정법, 그렇죠? 개정된 법령, 처분 당시의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석유 판매업 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럼 대물적 허가의 성질 측면에서 본다라면 하자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어때요? 그 양수를 받은 사람은 그렇죠. 만약에 거기 세 번째 줄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 사유가 있다면 자, 끊어주시고 허가 간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도인의 기책 사유가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겁니다. 만약에 막 검증을 받고 주유소 시설물에 대해서 인증받고 넘겼어야 되는데 인증을 안 받고 넘겼어.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인증받아야 되겠죠? 인증 안 받은 거에 대한 벌을 본인이 받아야 돼. 자, 그리고 3번 기한부 허가 동그라미 하시고 기한부 허가. 자, 기한이라는 거 이제 우리 부관할 때 배울 건데요. 자, 이런 칠판 보시고 말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기한이 붙은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한이 붙은 허가. 자, 영업 허가 해줍니다. 예. 처분.
어떤 처분을 때렸다?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기한이 유효기간이 5년 됐습니까? 기한이란 말은 기간의 한계. 그러니까 5년 동안만 네가 영업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년 자 이제 시작해서 영업 시작. 여기가 5년이 된다 합시다. 그럼 어때요? 여기가 만료되는 거죠? 만료. 그럼 만료되고 나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되기 전에 우리가 갱신이라고 하죠. 갱신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돼요. 만료되고 나서 허가 계속 해주세요 하면 이거는 기존의 허가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게 시험 문제. 네,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보통은 갱신 신청을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다시 허가해줘 안 해줘요? 보통은 해줘요. 여기서도 또 문제 하나. 무조건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해준다. 원칙은 별 사정이 없으면 해주는데 공익상의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예 만료가 되고 나서 갱신을 신청하면 이거는 기존의 허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다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새로운 허가니까 아예 다시 심사해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허가를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못 받아도 얘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허가를 하는데 뭐 하자가 있다라면 소송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한부 허가란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한부 허가는 종기의 도래예요. 종기가 뭡니까? 끝나는 날짜. 끝나는 날짜가 종기예요. 종기가 도래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기한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상 장애가 발생할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한 허가를 해준다. 됐습니까? 여기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만료되기 전에 신청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별일이 없는 한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예외적으로 재량 허가 동그라미. 재량 허가란 말은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 없다? 있다. 보통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했는데 재량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오케이. 재량 허가의 경우에는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 보통은 해주는데 별일 없으면 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재량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의 성질을 재량형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해서 꼭 행정청이 위법한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했겠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똑같이 신청했는데 기간도 전에 했는데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다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재량이 있는 허가기 때문에. 특히 거기 보시면 이제 가로 안에 적어놨는데 사행행위 허가라든지 토지 형질 변경. 사행행위는 뭡니까? 사행성이 있는 영업을 허가해 주는 건 아무래도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그렇죠?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어때요? 이 논밭이 건물 짓는 땅이 돼버리고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어때요? 개발 구역으로 돼버릴 그런 형질 변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주는 재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될 거는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자, 그리고 4번에 산림 훼손 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 보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자, 끊어주시고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 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 훼손 허가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 끊어주시고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문장이 되게 긴데 결론은 뭐예요? 환경 생각해서 허가를 꼭 해줘라 안 해줄 수도 있다?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 경우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자 거부할 수 있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지만 거부할 수 있다. 명문 규정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명문 규정은 항상 말했듯이 구체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오케이?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 보존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다.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거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자,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허가는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는 게 원칙이다. 자, 여러분 실효라는 거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또 배우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 또 정리하고 갑시다. 칠판 보시고. 취소, 철회, 실효. 공통점이 뭐예요? 딱 봤을 때 공통점이 뭡니까? 효력이 없어지는 게 이제 공통점. 맞아요. 예. 이건 뭐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차이점만 우리가 알면 돼요. 차이점 뭐냐면 취소는 그렇죠. 원래 하자가 있었어요. 처음에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시다. 행정청이 A에게 허가를 해줬다고요. 허가를 해줄 때에 이 허가에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어. 처음에 조금 뭐 절차상 뭐 어떤 심사가 좀 잘못됐어. 공무원이 실수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항상 여러분 공무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하자가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뭐 허가 처분이나 아니면 뭐 취소 처분이라고 해도 돼. 얘한테 불리한 거. 유리한 거는 얘가 하자가 있어도 소송 안 갈 수 있겠죠. 오케이. 어쨌든 이런 처분에 허가 처분이든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든 어쨌든 그 처분에 하자가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뭐다? 그때부터 이제 취소가 되는. 됐습니까? 효력 소멸. 철회도 사실은 똑같아요. 철회가 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 소멸. 얘도 기본적으로는요, 장래를 향하여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인데 어떤 때는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장래.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이거예요. 얘는 원래는 하자가 있다, 원래는 적법하다? 얘는 원래 적법해요. 여기서 얘는 하자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무효판 거. 요 차이입니다. 얘는 적법했어.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게 뭐예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요것도 실무에서는 취소다, 철회다, 실효다 명칭을 정확하게 구별 안 합니다. 그냥 취소라고 막 해버려요. 막 어떤 때는 막 철회라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개념상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되는 거는 진짜 취소일까요? 철회일까요? 철회죠. 면허는 적법하게 받았잖아, 내가. 면허를 적법하게 받았는데 나중에 음주라는 뭡니까? 사유가 생긴 거죠. 나한테 귀책 사유가 생긴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면허가 날아가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거는 적법하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학상,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거는 사실상 취소다, 철회다? 철회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거죠, 사실은. 음주운전. 후발적인 사유로, 즉 후발적인 사유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철회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공익상의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너한테 계속 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 지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철회를 해야 되겠어. 이해됐습니까? 기본적으로 큰 이유 두 가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철회. 근데 그 철회할 때도 뭐예요?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겠죠. 왜냐? 일단 적법한 거니까 이거는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상대방에게 수익을 준 거라면 또 함부로 없애는 것도 아까 제한된다 그랬지요? 줬다 뺏으면 안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본인이 귀책 사유가 엄청 있다면 그건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됐죠? 자, 요 정도 일단 자세한 건 좀 더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럼 이제 실효는 뭐냐? 실효는 얘는 적법한데
나중에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사유 발생해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당연히 효력 소멸되는 건 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인데 여기는 이게 포인트예요. 당연히. 당연히가 무슨 말이냐면 방금 봤듯이 철회는 어때요? 사유가 발생해도 무조건 철회하지 않아요. 우리 운전면허 음주운전했다고 무조건 면허 취소해버립니까? 또 살펴봅니까? 또 살펴봐요. 얘가 뭐 모범 운전자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때요? 감경해주고 막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막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 억울합니다. 이거 제가 그다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사고 내고 막 그때 술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이 새끼가 술을 억지로 저한테 막 들여부어가지고 이게 막 뭐 하여튼 그 소송을 가서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형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사유가 발생했다고 철회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실효는 그 사유가 발생되면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효력소멸 돼. 이 당연이란 말은 뭐다? 무조건. 그럼 별도의 절차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이 사유 발생하면 우린 끝이야. 됐어요? 이제 명확하게 구별하시겠죠? 일단 취소는 하자가 원래 있는 것이고 철회하고 실효는 일단은 원래 적법하게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아웃되는 게 뭐다? 실효. 됐어요? 근데 철회는 무조건 아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취소는 아예 처음부터 하자가 있던 것이고. 됐나요? 기지감 또 피시고. 자, 그러니까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요게 이제 또 자제로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딱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5번 읽어봅시다. 허가는 기한의 도래로 인해 실효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이거 영업 허가해줬어. 유효기한은 5년 잡았어요. 그럼 5년 되면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는 효력이 실효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별일 없어도 얘는 무조건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기간의 이익이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자 읽어볼게요. 종전의 허가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 동그라미 이미 지나버렸어. 만료돼 버렸어. 다시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허가는 종전 허가 처분을 전제로 단순히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는 처분이다. 이거는 끝나버렸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가 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실효. 그래서 종전의 허가 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영업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당연히 행정청이겠지요? 허가권자는 허가 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내용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났다는 말은 취소다, 철회다, 실효다? 실효되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부담의 부과 방법입니다. 1번.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너무 합리적이지요. 예, 일방적으로 부담을 때릴 수도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어? 라고 해서 어때요? 사용료를 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당연한 이야기고. 2번. 또한 판례는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이다. 항상 우리 허가는 기준이 뭐라고요? 처분 시 허가를 때릴 때 기준입니다. 부담도 부담을 때릴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만약에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거는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인 거예요. 오케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줬던 그 부담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거다. 일단은 적법이다? 적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법이 그랬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상 기준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법이 바뀌었다라면 상대방이 어때? 가만히 있을까요? 바꿔달라고 할까요? 바꿔달라고 하겠지. 법 바뀌었으니까 이제 저도 좀 부담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무조건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 당시의 법으로는 그게 필요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또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자, 의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인데 거기 예시가 있죠? 택시 허가 주면서 격일제. 그리고 운전면허 주는데 오토매틱 면허. 오토매틱 면허는 어때요? 오토매틱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죠. 일부는 운전할 수 있고 일부는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허가를 그런 이제 부관을 붙이는 거죠. 학설과 판례. 학설은 부관이다, 부관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립이 있는데요. 됐고 두 번째 우리 항상 그래 판례가 중요해. 판례는 공유 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함에 있어서 자, 또 갑자기 공유 수면 매립 면허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공유 수면 매립 면허에서 일정 기간을 주는 거는 이거는 해제 조건이었다. 근데 여기서는 해제 조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 면허가 받아가지고 매립을 했어. 완성하고 나서 그 간척지 있죠? 매립한 땅? 그 땅의 일부를 국가에다가 기부해라. 됐습니까? 요런 부관을 붙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립대지의 일부에 대해서 국가의 소유권을 기속시키는 행위를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부관으로 보았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딱 정리할게요.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칠판 보세요. 우리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관련해서 얘는 부관이 두 개가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상황에서는 뭐였습니까? 일단 해제 조건 붙어 있었죠? 공사 기간. 그렇죠? 착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 기간 내에 착수 안 하면 면허 날아가 버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완성되고 나면 일부 매립지 국가에 기부해라. 됐습니까? 요것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주면서 어때요? 부관을 두 개나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공사 착수 기간 정해놓고 만약에 완성되면 그렇죠. 국가에다가 일부 땅을 기부해라. 요거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 그렇죠? 여기는 뭐다? 해제 조건. 공사 착수.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허가 하나 해주면서 부관을 두 개나 붙여놓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부관은 뭐 꼭 하나만 붙이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부관을 두 개도 붙일 수 있고 세 개도 붙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열린 생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이 이게 문제야. 우리 학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단순 암기만 해놓으니까 맨날 그냥 이거는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도 붙일 수 있고 두 개도 붙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경찰 되실 분들은 특히 사회가 가신 분들은 정말로 열린 생각이 있어야 돼. 융통성. 그래서 학설에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하다 했는데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 내려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항고소송에는 뭐가 있다고요? 취소소송, 무효등하기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근데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취소소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부관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는 부담을 제외한 부관만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은 각하. 요건에 안 맞다. 너는 꺼져. 알죠? 각하. 자, 근데 2번.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전체를 형식적으로,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하지만 내용을 봤더니 일부만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읽어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관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가요. 전체를 가지고. 그래야 소송 받아주니까. 네. 자, 근데 이와 비교하여 진정 일부 취소 소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부관만을 소송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뭐만 허용이 된다? 부담만. 됐죠? 끝. 여기까지.